너무 싫었다. 부사를 해보면 배우자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또 가장 고통스러웠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왜 장모님 같이 말해? 또 한 가지는 야, 너 집에서 놀면서 뭐 하냐? 남자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어머나. 야, 말을 말자. 이거 굉장히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 존재를 순간에 날려버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싸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싶을 때는 입을 열어서 자기 입에 주먹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고 토하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약간 조망하는 능력을 갖는 게 필요해요. 왜 조망을 해야 되냐? 조망을 해서 시간을 두고 어떤 말이 불편했나 생각해 보게 돼요. 또 내 파트너는 내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불편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꼭 해봐야 되겠죠. 우린 꼭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최악인 지금의 순간도 있지만 이 사람의 기여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잘했던 지점도 있고 못난이 지점도 있고 이런 평균값을 쭉 내봤더니 이 사람의 평균값이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상황이 닥쳤다? 그럼 이 지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평균값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그 평균값을 낼 땐 여러분의 평균값은 어떤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잘했던 건 뭐고 나라는 사람이 최악인 지점이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훨씬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좋은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균값을 꼭 기억하실 것.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이제 20대, 30대의 결혼이 지금 현재 조금 나이가 먹은 40대, 50대, 60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2030이 가지고 있는 이 다툼과 또 이혼의 트렌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사례도 이제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고 실제 이 사례도 얘기를 해야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부부가 30대인데 일단 이 집은 집안일 가사 분담이 정확해요. 정확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죠. 그럼 아내는 이 설거지에서 벌레가 나도 안 치워요. 그리고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로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서 꽃이 피고 날파리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워도 전혀 치우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서로 괜찮대요. 왜냐? 서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면 되니까. 이게 지금 요즘 2030이라서 전 이해는 돼요. 근데 이 집은 뭐 때문에 싸웠냐면 여러분 수저 씻으면 어떻게 놓으세요? 수저? 그냥 뭐 이렇게 꽂아놓죠.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씻어가지고 이 숟가락이 머리가 있고 꼭지가 있잖아요. 이 꼭지가 밑으로 가도록 이 수저가 위로 가도록 한 거예요. 네, 그래야죠. 근데 아내가 와서 그런 거예요. 이걸 왜 위로 올려? 밑으로 놔야지. 그럼 밑에는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거야. 우리 집은 이렇게 해.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집은 그렇게 배웠니? 내가 그럼 니네 집 갔을 때마다 그렇게 비위생적인 숟가락으로 밥을 먹은 거야? 거기까지 가는 흔들지 거야. 말아야죠. 근데 부부라는 게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 살아요. 이렇게 요즘 2030들이 굉장히 공정에 민감하죠. 그래서 네가 이리면 나도 이리여야 돼. 내가 이리면 너도 이리여야 돼. 그래서 이 범위,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건 불공평한 거야. 어디 그뿐입니까? 월급에 있어서도 똑같이 돈 써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만난 부부 중에는 남편이 한 달에 700을 벌어요. 엄청나게 버는 거죠. 아내는 한 달에 250을 벌어요. 그런데 외식을 나가잖아요. 각자 돈을 내야 돼. 근데 남편이 굉장히 비싼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에 있는 그 식당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는 거기를 이제 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혼자 갔어요. 이게 너무 웃긴 일들이 이제 그 윗세대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뭐 극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세대의 핵심은 뭐냐면 침범하지 말고 약속한 거 지켜야 되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n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윗세대로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이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세대의 색깔이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혼 생활 속에 녹아 있어요.
이 가사 분담 같은 것도 다 n분의 1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명 어떻게 분담을 하냐? 엑셀로 분담을 해요. 엑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세탁기, 건조기 있는데 보세요. 밥 만들기, 먹이기, 반찬 정리, 식탁 정리 따로 있고 애들 샤워 보세요. 화장실 데려가는 사람 따로 있고 샤워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죠. 이런 식으로 하죠. 결국 이혼해요. 아, 그게 엑셀이온이구나. 아, 들어봤어요.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얘기를 듣는데 너무 남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엑셀 하세요? 엑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만의 가사 룰이 있고 네네. 만약에 제가 빨래를 돌리면 남편이 건조기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결혼식은 내가 준비할게. 신혼여행은 너가 준비해.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좀 여기가 너무 불편한데요. 저도 지금 갑자기 불편해졌는데. 사실 우리 세대들도 그런 문제로 많이 싸워봤잖아요. 근데 혹시 결론에 도달하신 분 계세요? 이 싸움의 끝을 가본 사람은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싸움의 끝은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해결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그 부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보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단추 기억하셔야 돼요. 단추. 인간에겐 다 버튼이 있어. 특별히 부부에겐 2가지 버튼이 있어요. 하나, 발작 버튼. 발작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안심 버튼.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발작 버튼이 있지만 처음엔 모르고 눌러요. 모르고 막 누르고 고통스러워하죠. 나중엔 알고 누른다. 근데 우리가 서로의 발작 버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모릅니다.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보, 나는 이런 말이 힘들어. 이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는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힘들어? 라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 나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 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제대로 된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말, 행동은 당장 이 그림이 눈에 떠오르는 것처럼 해야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알고 그 행동이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한 가지 회복 버튼, 일명 안심 버튼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갈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남편은 저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너무 잘 알아요. 갑자기 막 요리를 시작해. 아니면 저를 막 식당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막 먹으라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지금 입맛 없어. 나 지금 내가 이거 먹을 기분 아니야. 그럼 저희 남편이 우선 씨 먹어봐. 먹잖아? 괜찮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남편이 뭐 인물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수용력이 좋은 사람이라 저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남편한테 가요. 가면 남편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고. 너무 따뜻하다.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네. 저희 남편 정말 귀엽고요. 너무 웃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 눈에 깜찍입니다. 내 여자한테만 잘해주는군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라도 전 물어보죠. 자기야, 당신이 화났을 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자기를 그냥 좀 놔두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놔두면 될까? 그랬더니 하루나 이틀이면 된대요. 그러면 화가 풀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밥 먹자 그러면 풀린 거래요. 우리에게 이런 발작 버튼도 있고 우리 안심 버튼이 있는데 이건 역시 알려주고 그다음에 물어보자.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제 중도년 상담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당연히 아동 상담 많이 하고 청소년 상담 많이 하고 청년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낳아서 산후조리차 저희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1시 반이 됐는데 갑자기 저희 집 친정집 문을 누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봤더니 저희 어머니 동네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그때 1월 달이었는데 눈길에 맨발로 저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맨발로? 남편이 매일 성관계를 하자 그래요. 매일 성관계를 하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성관계를 응하지 않으면 매일 때리는 겁니다. 이 권사님 81세셨고요. 남편 82세셨어요. 옛날에 그 이제 연탄을 그 집이 떼고 있었는데 연탄 그 집게 있죠? 그거 가져다가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 어머. 그날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장작을 들고 온 겁니다. 장작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이날은 맞았다간 죽을 것 같더래요. 그 눈길을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 쩔뚝이면서 거의 한 2km 가까운 거리를 뛰어서 그 새벽 1시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노인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거든요. 이분들을 도울 분들이 있을까, 기관이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필요한데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 한국노인상담센터라고 하는 이제 센터를 제가 열었어요. 딱 열었거든요. 한 명도 안 와요. 이게 파리가 이렇게 날리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한두 분씩 소식을 듣고 아름아름 오기 시작하시는 게 지금은 정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없었나 보죠. 진짜 그런 기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창구가 만들어졌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삶을 보다 낫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혼도 날마다 꿈꿉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이혼을 꿈꿔본 적이 있다는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시고 벌써부터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윙크. 너무나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중에 윙크 안 한 사람은 지금 우리 남보라 씨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 달 뭐 약간 됐기 때문에 전 너무 좋죠.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혼이라는 게 만만한 과정은 아니지만 이혼도 참 험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살다가 이혼은 항상 몰래 해요. 말 안 하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재수 씨한테 안부 전해줘 하면은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가끔 술자리에서 있죠. 이혼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둘 사이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도 또 있고요. 부모님들도 또 계시고요. 친인척들이 또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서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슬픔과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리고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은 결혼식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혼식도 하세요. 이혼식? 이혼식이 뭐예요, 이혼식. 선생님? 처음 들어봤네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이혼과 관련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이분들이 정말 지옥까지 내려갔다 옵니다. 삶이 완전히 산산이 다 찢어져요.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이혼하고 나면 파트너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점을 좀 찍어야 되겠다. 감정의 마침표를 좀 찍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혼식을 합니다. 제 상담실에서 이혼식을 하는데요. 이혼 선언문이 또 있어요. 우리가 왜 결혼 성원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혼 성원문을 만들어가지고 각자 이름 쓰고 서명하고 제 이름도 쓰고 같이 서명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읽고요. 반지도 서로 교환합니다. 어떤 반지를? 다시 끼워 각자가 결혼 반지 있었잖아요. 네. 반대로 끼워주는 네, 거예요. 반대로 끼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끼워주진 않아요. 빼서 주는 거예요? 서로 교차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는 거죠. 대신에 나는 이거 아예 만지고 싶지도 않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그냥 저한테 가지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본방석에 아주 앉으셨네요, 아주. 근데 다이아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5년 정도 제가 기간을 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5년 지나고 나면 이때 이거는 사회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죽을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